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각 오전 9시 44분입니다. 9시 54분이고. 어차피 오전 방송은 바쁘신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못 들어오실 수도 있으니까 가볍게 진행할게요. 수익은 크게 욕심 없고, 50만원 이상 되는 거에선 컷하고 매매는 종료할 텐데, 어차피 저녁 방송에 좀 집중적으로 매매할 거니까, 그렇게 한번 체크해 주시고, 어제 이제 매매가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16회차까지 매매했는데도 108티까지밖에 낯서 수익을 못 만들어드려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 오늘은 조금 더 분발해야죠. 자, 항생 개장하기 전에 나스닥 먼저 잠깐 살펴볼 거고요. 거래량이 워낙 없기 때문에 뭐 여기 1분 치실 필요는 없어요. 매매하실 때 쳐주시고 채팅 집중하시다가 뭐 매매 포인트 놓치면 안 되니까는. 지금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재미는 없어요. 어제는 개장전 포인트였는데도 되게 심심하게 움직였잖아요. 오히려 어제 개장전보다는 또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 매도 대기하십시오. 대기만 해놓으세요. 지금 시간대야 뭐 빅스도 원래 안 움직이는 시간대고. 매도 신호 발생. 오전쯤은 매매보다는 이제 코멘트에 좀 집중을 할 텐데, 자,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 50개 주 정도 먼저 이제 경제 재개에 들어가는데, 걱정이 많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대로 두개도 좀 트럼프를 욕하고는 있지만은, 사실 이번 이제 경제 봉쇄로 미국에서 소득이 줄어들면서 그게 소득이 줄고 소비가 줄고 계속 이게 악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경제 재개가 필요하고, 그 경제 재개에서 오는 피해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경제를 재개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사람은 더 죽을 수 있겠지만 하루에 한 2만 명꼴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의 중심지는 이제 유럽이랑 중국에서 벗어나서 이제 브라질이랑 미국, 이 북미 쪽이랑 남미 쪽까지 옮겨간 상태고, 그 다음 이제 주의할 게 이제 인도 쪽인데, 인도 쪽은 뭐 거의 답이 없는 지역이니까. 자, 요쯤에서 이제 추세선이 조금씩 꺾이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그냥 매도 신호 뜨는지 한번 볼게요. 급할 거 없고. 오늘 같은 경우에 차라리 이제 국내 선물도 괜찮아요. 국내 선물은 지금 박스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대는 국내 선물도 괜찮은데, 재미가 없죠, 국내 선물은. 오전장에는 항상 이렇게 빅스가 점으로 찍힙니다. 제가 싫어하는 포인트들이라 그랬죠. 근데 요즘에는 오후장에도 이렇게 점으로 찍히는 구간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안 좋은데. 자, 매도 하나만 진입해 볼게요. 77 이상이고요. 2호 포인트 나오네요. 요 구간에서 매도 신호 떴고요. 맞아요. 히어딘 말대로 너무 느려요. 너무. 자, 매도 신호는 떴고 75.25. 자, 2포인트 정도 내려왔는데,
딱 3포인트 정도만 먹으려는데 너무 느려가지고 문제죠. 청산 대기하세요. 항상 개장 전에 가볍게 몸 푸는 개념으로 한 계약 들어갔으니까 가볍게 청산하고, 최근에 오전장이 항상 엄청 어렵기 때문에 그거 준비하는 개념으로 들어간 거니까 청산 대기만 해 놓으십시오. 꼬리구멍까지 내려온지 한번 볼게요. 자, 청산 4포인트면 충분합니다. 73.25까지 왔고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74 이하에서 청산하시면 돼요. 제가 최근에는 무리 없이 4포인트에서 정리하니까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자, 73.25. 열려서 튀기고요. 오전장은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은 항생이 관건이죠. 매도 신호 발생. 5분봉에서도 매도 신호가 잡혔고, 희한하게 5분봉에서 매도가 잡히는데 3분봉에서는 안 잡혔네요. 원래 순차적으로 잡히는 건데. 사실 오늘 항생은 올라준다면은 사실 출발할 때 24,000, 24,500 돌파하면서 시작해줘야 정상이거든요. 자, 73.26 계속 주니까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그래도 한 개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7일 이상이고요. 7일 이상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7일까지 나오네요. 빅스가 양봉 크게 나면서 위로 돌파가 나올 것 같아서 하나 들어갔고, 청산 바로 대기합니다. 68까지만 볼게요. 자, 68 청산하세요. 68입니다. 자, 68.5도 좋고 2호도 좋아요. 68 구간에서는 다 청산 잡으시고 청산 됐네요. 네, 잘하셨어요. 항상 개장전이니까 무리 없이 가볍게 거래량도 잘 터지고, 지금 하락 포인트 워낙 좋았어요. 빅스가 점점으로 찍히다 몸통 꽉 차면서 위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선 무조건 매도가 맞고요. 자, 9468까지 오늘은 가볍게 갈 겁니다. 나스닥은 현재 32틱이고요. 자, 항상 이제 동시효과까지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요렇게 되면 또 모르죠. 원래 갭상을 예상했는데 나스닥이 요렇게 빼준다 그러면 또 모릅니다.
빅스 다시 30선까지 왔어요. 20, 지금 항상 보면은 요 꼬리로 30 이탈해가지고 앞자리 2로 변하면은 바로 또 30으로 튀어올라주고 여기가 너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요 선이 좀 무너지면서 눌려야 시장이 올라갈 때 좀 안심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올라도 시장이 안심할 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빅스 때문에. 이 지수는 보시면은 지금 코로나 이제 발생 전까지 다 올라왔잖아요. 거의. 지금 일봉으로 밑에 보시면은 코로나 발생 전까지 지수가 다 올라왔는데 빅스는 코로나 발생할 때 올라왔던 요 위험 수치보다 한 절반 정도만 내려가 있지 지금 요즘 정상 수치로는 아직 못 내려오고 있어요. 요게 조금 걸리는 거예요. 꺼림직한 겁니다. 요거 때문에 좀 짜증나는 거예요. 제가 오전짜리는 이제 시장 같이 보고 있는데 주식시장까지 같이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했었던 거 그린 뉴딜 그 정책 때문에 친환경주들만 조금 많이 움직이네요. 그거 빼고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매딩님 어서 오시고요. 오전짜리는 매매 많이 안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만원 이상 수익 발생하면 매매는 그만하세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낫습니다. 빅스가 다시 30 돌파하면서 올라와야 될 자리에서 약간 못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제가 빅스를 항상 이제 상단, 하단 이렇게 밴드 짧게 해놓고 중단을 좀 길게 해놓는 거는 여기서 밑으로 돌파하면서 반대로 위에서 이렇게 돌파하면서 요거에 진입하는 구간 그거 잡으려고 밴드를 3개로 나눠 놓는 거고 타점 잡기 위해서 이렇게 3등분 해놓고 보는 거예요. 제 버릇이고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여기에 맞춰서 제가 매매를 합니다. 보통. 자, 매수 하나 진입할게요. 68포인트 이하. 항상 개장 전까지 나스닥입니다. 포인트 저랑 똑같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7일에서 7.2까지 올라오는 점만 볼게요. 빅스가 여기서 음봉 꽉 차면서 내려오고 여기 진입이 되면은 여기까지 올라오겠죠. 자, 7일 오는지 볼게요. 항상 조금씩 이제 시작할 준비 단계라서 욕심내지 말고 7일까지만. 아, 64 이탈 시엔 손절할 겁니다. 국내 증시나 뭐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S&P 다우 나스닥 다 조금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어차피 얘네 시간대는 지금 거래량이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소강 상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나스닥이 강해요. 그래도 나스닥이 강하기 때문에 청산하세요. 청산. 11포인트 이상 나왔으니까 청산 잡으십시오. 코멘트 드리다가 놓칠 뻔했네. 야금야금 그냥 조금씩만 먹어도 됩니다.
항생 개장 전까지 한 50틱 정도만 만들어 오면 땡큐인데. 볼게요. 항생 이제 동시까지 한 4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는 포인트는 한 요 정도 갭상 보거든요. 요 정도. 510 정도. 어제 시장 부담감 때문에 지금 미선물 좀 빠지고 있어서 여기에 동조된다면은 또 모르죠. 웃긴 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4포인트, 3포인트 이거 먹으려고 한참 기다렸는데 오늘 거래량이 없는 구간인데도 어제보다는 조금 더 짧게 청산이 돼요. 어제 저희 한참 거래량 많은 시간대에서 엄청 모합됐잖아요, 나스닥. 그거보다 지금 활발히 움직여져서 오히려 빠르게 먹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어제 나스닥 야간 시간에 매매할 때 엄청 느렸잖아요. 케이오디님도 보셨을 거고 승규님도 보셨겠지만은 엄청 느렸잖아요. 이제 답답할 정도로 느렸는데 오늘 그거보다는 조금 빨라요. 오전장이 오히려. 원래 안 이래야 되는데 매수 하나만 더 준비하세요. 너무 안 움직이네요. 자, 하나만 진입할게요. 9471 정도면 충분하고요. 메모장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느려졌어요. 지금 여기 너무 많이 적혀 있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정리하고 리셋 한번 할게요. 자, 추세는 이쁘게 전환되는 모양인데 거래가 너무 적고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좀 루즈할 수 있는데 66포인트 이탈 시에는 정리를 할게요. 66포인트 이탈 시에는 정리하고 7475 구간까지 오는 점을 보겠습니다. 이제 추세 전환이 한번 뜨면서 매수 신호가 뜰 차례예요. 자, 여기서 항상 이제 동시 효과 한번 뜰 때 그때 한번 보고 만약에 영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본절에도 청산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 대기만 해놓으세요. 자, 상방 나오고요. 자, 청산 나오세요. 74.5까지 나옵니다. 청산. 자, 항생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오십시오. 잘 빠져나오셨어요. 무조건 74 이상에서 다 나오실 수 있어요. 항생 개념 전 말씀드린 대로 50틱 이상 만들어 놨고 56틱이죠.
자, 항생이 조금씩 여기 눌리면서 빅스가 떨어져도 못 올라가고 지금 떨어지려고 준비 중에 있죠. 항생 바로 매매 안 들어갈 거고요. 좀 본 다음에 들어갈게요. 워낙 이제 갭이 커가지고 봉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죠. 자, 시작. 눌리긴 했지만은 어쨌든 다 말아 올리면서 시작합니다. 또. 네, 힘이 조금 부족한 모습. 자, 항생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다시. 매도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나스닥 차트 이쪽에 있어요. 옮겨놨습니다. 항생 일로 왔고. 위에 거 항생 특공입니다. 매수 신호 발생. 매도 신호 자, 항생 발생. 대기하세요. 항생 아직 방향 살짝 못 잡고 있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회복된다면 요선까지고 482까지인데 매도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이고 나스닥도 같이 돌리죠. 항상 매수 하나 진입합니다. 77 이하고요. 자, 77 들어갔고 자, 97까지만 볼게요. 항상 20대기면 충분합니다. 77, 97입니다. (243) 77, 97에 나왔어요.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5회차부터 항생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97) 자, 매수 한번 더 들어가 볼 만한 자리인데 대기하세요. 자, 매수 진입합니다. 40 이하, 38 정도 나올 거고요. 매수 신호 발생. 자, 38 이하로만 진입하시면 되고요. 자, 50까지만 한번 봅니다.
대기하세요. 18 이탈시는 손절할게요. 손절. 청산 잡으시고 매수 다시 대기하세요. 18은 그냥 손절 잡고 매수 다시 들어갑니다. 딱 18이 왔기 때문에 16까지 왔기 때문에 손절 한번 잡고 다시 갈게요. 손절 틱도 너무 빠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빨리 잡고 다시 준비할게요. 그게 나아요. 손절이고요. 다시 매수 대기합니다. 아직 매수 추세가 죽지는 않았는데 눌린 다음에 연출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기다릴게요. 자, 29번에서 좀 공방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까지 눌렸다가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400포인트까지 한번 눌렸다가 올라오든지. 일단 나스닥에서 먼저 매도 신호 잡힙니다. 자, 400포인트 깨지는지 한 번만 체크할게요. 매도 신호 발생. 안 깨지고 올리네요. 자, 매수 하나 들어갈게요. 27 이하 25까지 괜찮고요. 자, 여기가 변곡인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나스닥 매수 신호고요. 같이 가야죠. 홍생도. 항생도 원래 이렇게 안 느린데 나스닥이랑 조금 비견되면서 느리게 나오는데 자, 30 돌파.
39원에서 공방 한번 있고 올라갑니다. 자, 40 돌파하는지 보겠고요. 자, 나오세요. 4445 나옵니다. 20포인트. 어차피 저희 손절 이후에 두 계약이니까 충분해요. 네, 잘하셨습니다. (244) 25 들어갔고 슈팅 나오죠. 잘하셨어요. 45 뚫고 50까지 터치해주는 모습. 매수 신호 발생. 자, 40T. 다시 20T까지 만들어 놨고요. 다시 이제 한 계약으로 갑니다. 오전장은 50만원 이상 수익 확보되면 그만할 거예요. 무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조금 더 여유있게 매매해서 많이 만들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전장에는 수익 욕심은 그다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 많이 매매를 해서 오전장에는 좀 10회 미만으로 매매를 하려고 좀 조율 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매매 많이 하지 마시고. 맞아요. 승규님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승규님 매매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하루 종일 매매하시는데 그러다가 리스크도 커지실 수 있으니까 자제하세요. KOD님도 매매 좀 많이 하시는 편이죠? 보시면은 좀 매매를, 회전을 좀 많이 하시는 편 같으신데, 오전장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리해가지고 회전을 많이 돌리지 마세요. 어느 정도 딱 확보가 됐다 싶으면은, 뭐, 시간이 날 때마다 하시면은, 그러실 수 있는데, 좀 불규칙하게 매매가 되시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내가 이 정도 시간에서 정해놓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확보가 되면은 딱 그만하시고, 그냥 저녁 시간 때 보시고, 요게 좀 좋아요, 패턴이. 자, 여기 매도 꼬시는데 들어가지 마시고요. 아직 대기하세요. 50포인트 이탈되는 거 보고 확실하게 들어갈 텐데 아직입니다. 돌파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 만들어 주려고 엄청 싸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들어가지 않고 형성되는 거 보면서 들어가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시초카 포인트까지 또 다 올라오고 있으니까 24,500인데 요거 90일 도파하면 500인데 24,500까지 또 한 번에 또 켜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안에서 매도 아직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네, 로맨티님 어서 오시고요. 조금 늦으셨네요. 저희 오전장 매매 지금 7회차까지 진행했고요. 오전에는 수익 그렇게 많이 욕심 안 내고 수익 한 50만원 이상 확보되면 매매는 그만하고 코멘트 좀 도와드리고 야간에 매매 좀 집중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맨티님도 오전에 너무 매매 많이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관망 이어주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특히나 승균님 같은 경우. 자, 여기 매도 한 번 더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잠깐만 대기하시고요. 빅스 올라오고 있지만 크게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초가 포인트까지
올리려고 마음 먹고 올리면은 한 번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진입하지 마시고요. 지금 1분 봉에서 매수 떴고 3분 봉에서 뜨고 이제 5분 봉에서 5분 동에서도 잡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매도가 아니라 좀 대기하는 게 맞습니다. 한 번에 떨궈주네요. 대기. 대기하시고요. 곤장 개장 포인트 치고는 그렇게 많이 눌리진 않아요. 항상 지금 뭐 0.2%, 0.3% 정도 상승해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본장은 오르고 선물은 떨어지는 이상한 모양새죠. 매도 신호 발생. 이상한 모양새가 연출이 되는데 자, 400포인트 안 깨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반등이 와주는데 자, 현물이 24,460이거든요. 50포인트 이격 정도 차이. 400포인트 한번 지켜주면서 올릴 것 같은데 잠깐만 대기하겠습니다. 자, 20포인트 이하 매수 하나만 진입하고요. 18포인트 나오네요. 요선 이탈 시에는 손절 잡을 거예요. 매수 신호 발생. 자, 현물이 그렇게 약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하나 잡았고 보겠습니다. 네, 청산 82탈 청산입니다. 청산 잡고 두 개 다시 들어갈게요. 82탈 청산 잡으세요. 손절 잡고 다시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80 이상 손절이에요. 아쉽지만 여기서는 그냥 다시 매수 준비하세요. 좀 더 확실한 포인트 잡고 들어갈게요. 항상 플러스 5틱이죠.
매도 신호 발생. 자, 매수 진입합니다. 80 이하. 80 이하. 자, 밑골이 강하고 양봉 전환 됐으니까 이번에는 이번 포인트에 좀 올려줘야죠. 대기합니다. 대기합니다. 오전장의 항생이 요즘에 계속 어려운데 대기하세요. 자, 못해도 400까지는 올라와야죠. 자, 청산 대기하시고요. 저항 포인트는 90이 아니에요. 근데 90에서 지금 쓸데없이 저항이 잡히려고 하는 거고 40이죠. 400입니다. 청산 준비하시고요. 아니, 항생에서도 한틱 때문에 걸리면은 답이 없죠.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98 이상에서 청산 잡으시고 400 봅니다. 자, 청산. 자, 충분히 400 돌파는 나와주고 있고 자, 손절 이후에 두 개약 먹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잘 먹었어요. 자, 45T까지 일단 만들어 놨고 잠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잠깐 손 좀 돌릴게요. 잠깐. 자, 나스닥은 56T 맞고 맞네요. 45T.
수익 포인트는 어제 저녁이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현재까지는 이렇게 현재 총 상태수는 이렇게 잡히고요. 수익금은 한 67만원 정도 나오네요. 말씀드렸듯이 오전에는 10회 미만으로 매매 진행할 거라고 강조드렸고, 일단은 수익은 50만원 이상 약속드린 대로 67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진짜 한 16차례까지 매매하면서, 어제는 손절 포인트도 많고 좀 길게 가져온 것들도 나왔었는데, 오전장은 그보단 좀 깔끔하게 지금 한 67만 정도에 마감이 된 상태예요. 매매 잠깐 쉬고 코멘트 좀 이어가겠습니다. 잠깐만 대기하세요.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저 죄송합니다. 자, 다녀왔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 중에 자리 비우는 일이 거의 없는데 너무 급했어요. 저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있은 후에 나스닥 그렇게 탄력을 못 받고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그래도 높은 거예요. 이거 많이 빠진다고 해도 그래도 높은 겁니다. 9,500 갔다가 이제 50포인트 정도 빠진 건데, 선 뭐 이렇게 빠진 걸로 보면 굉장히 많이 빠진 것처럼 보지만 착시해요. 여전히 위에 붙어 있어요. 문제는 이제 항생 같은 경우에도 여기 붙어 있어서 문제인 건데, 항생은 더 올라야죠, 사실. 근데 항상 미시장 덕을 그렇게 크게 못 보는 애라 좀 안타깝긴 한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최근에 항생 되게 어려워요. KOD님도 그렇고 로맨틱도 그렇지만은, 항생에서 지금 만약에 한 10번 정도를 베팅한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10번 정도 베팅하면은 6번 먹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워요.
보통 제가 10번 정도 베팅하면 8번 정도를 먹잖아요. 근데 항생은 요즘에 10번 정도 베팅하면은 많아봤자 6번 정도? 그 정도로 나옵니다. 그만큼 어렵더라고요, 요즘 항생은.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그냥 항생보다 오일이 좀 더 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일은 포인트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잡혀가지고 최근에는 오일은 나쁘진 않아요. 오일은 막 이제 뭐 본장 개장 해가지고 막 미친 듯이 막 올라갔다 빠졌다 이런 구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 항상 이제 나스닥 항생 매매할 때 항상 이제 30분 정도, 그리고 여기도 나스닥도 역시 30분 정도에 항상 이제 미친 개장 포인트 한번 나오면서 해물시장이 연동되면서 음봉 양봉 크게 막 교차되는 시점들 나오면서 어려운 구간들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그 시간대 매매를 잘 안 하긴 하지만 저희가 오일은 약간 그런 포인트들이 그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오일이 조금 더 유리해요, 요즘엔. 맞아요. 다 어려워요. 다 어려운데 최근에 항생이 유독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항생에서 너무 베팅을 많이 하지 말라고 제가 주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로맨틱님 말이 정답이죠. 다 어려워요, 사실. 나스닥도 제가 최근에 나스닥만큼 쉬운 게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제 나스닥 엄청 어려웠잖아요. 보합 엄청 이어지면서 막 매매할 포인트도 안 주고 막 4포인트, 3포인트 먹는데 막 3, 4분씩 걸리고 말도 안 되는 막 보합장도 나오고 그랬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변동폭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건 좋은 거긴 한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엄청 변동폭이 커진 시장에 좀 익숙해져 있어서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보합장에도 조금씩 익숙해지셔야 할 테니까 그 익숙해질 때까지는 너무 포인트를 길게 잡고 계약수를 많이 늘려서 가져가지 마시고 짧게 짧게 하시면서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거 매수 만약에 진입하시는 거는 400포인트 이하에서 진입하셔야 됩니다. 요거 뜰 때 뭐 고점에서 진입하고 하는 거 아니고 400포인트 빠지는 거 한 번 더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뭐 청산은 높게 잡지 마시고 20포인트 정도에 잡으셔야 되고요. 매수 신호 발생. 자, 420,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잊지 마세요. 400포인트고 20이에요. 매수 신호 떴다고 무턱대고 들어가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0에 들어가는 겁니다. 청산은 20이면 충분해요. 청산 준비하세요. 요거는 딱 20이죠. 30분 이후에 처음 뜬 매수 신호긴 한데 지금 시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 모습이니까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청산 대기하시고요. 자, 청산들 잡으세요. 잘하셨어요. 400에서 420이면 제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렸고 딱 마지막 매매 10번째 채우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20이면 충분하다고. 왜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지금 매수 신호 떴는데도.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고 욕심 내실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느 정도 포인트가 잡혔다 그러면 매매 스톱 하세요. 매매 스톱 하시는 게 좋습니다.
80만원 정도 채웠고요. 오전장은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미지님은 말을 참 잘 들어서 좋은데 미지님 최근에 매매 엄청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채팅에 그렇게 별 말씀이 없으신 거 보면은 이제 매매 엄청 이제 집중하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짚어드리는 포인트 외에 너무 무리해서는 진행하지 마세요. 자, 매매는 딱 10회차까지만 채우고 이제 매매는 스톱하고 코멘트 도와드릴 테니까는 잠깐 들으시고요. 마이너스 금리 아까 얘기했지만 연준에서 마이너스 금리는 검토 안 해요. 오히려 요번에 좀 특이했던 거는 이제 지금 미국이 원래 10년짜리 이제 국채가 있잖아요. 10년물. 그게 최장 기간 이제 채권이었는데 예전에 이제 20년물이 예전에 있었어요. 정말 예전에 있었는데 그거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유통시킨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수요가 쏠렸는데 쏠리는 것 자체가 이제 시장이 그렇게 크게 좋지 않다는 걸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마이너스 금리 얘기는 없지만은 이제 장기 채권을 좀 확대하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 유럽이나 뭐 일본처럼 우리도 마이너스 금리 도입해야 된다 그러는데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 하는 순간에 제가 어떻게 보면 끝이라고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고. 그래서 연준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반기에는 연준에서 마이너스 금리는 절대 도입 못합니다. 절대.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압박이 계속해서 강해지고는 있지만 그것도 이제 올해 말까지만 보면 되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될지 아니면 다시 이빨이 새로 돋아날지는 지켜봐야겠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이 6월까지 간다면은 트럼프 재선은 거의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진짜 웃긴 게 이제 알아서 몰락을 해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공화당 측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걱정을 하고 트럼프 말리게 나서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똥만 안 싸면은 돼요. 똥만 안 싸면은 트럼프 재선이 물 건너가는 건데 진짜 이상한 게이트들만 안 터지면 됩니다. 과거에 막 힐러리 클린턴 막 피자게이트 터지고 막 이상한 사건에 연루되고 막 그래서 지지율 많이 떨어지면서 트럼프가 됐는데 그런 큼지막한 스캔들이나 사건들만 없으면은 이번에는 6월까지 만약 코로나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하면은 트럼프 재선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재밌는 게 미시장은 트럼프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트럼프가 없어도 올랐을 거예요, 사실. 트럼프 때문에 오른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간만에 매매를 조금 줄어들면서 말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좋네요. 그래도 간만에 좀 여유 있게 매매 좀 멈추고 코멘트 드릴 수 있으니까. 조만간 연준에서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을 발표를 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뭐 돈은 풀 대로 풀었고 조금 더 푼다 뭐 요 얘기 나올 거고 마이너스 금리는 절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대까지는 아니고요. 뭐 말하자면은 상반기 안에는 이루어지기 힘든 매도 일이니까 신호 거기에 발생. 대해서는 너무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로금리 검토 이제 한다 그랬잖아요. 한국도 이제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아니지만 제로금리까지는 내릴 필요 있다. 뭐 이렇게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예요, 그것도.
지금 마이너스 금리 검토하는 국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올해 도입하려고 그랬다가 그냥 올해는 넘어가고 내년에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넘기는 추세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경제 재개에 어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번에 푸는 게 아니고요. 뭐 식당이라든지 공연장, 뭐 스포츠 경기 이런 것들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풀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대형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 있잖아요. 또 이제 서양권 사람들 지금부터 이제 마스크를 쓰고는 있지만은 안 쓴 사람이 더 많은 거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또 확진되면은 이제 다시 또 증가 추세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걱정이에요. 그래서 요번 이제 경제 재개가 트럼프한테 어떻게 보면 다시 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하루하루가 지금 뭐 아니면 도인 심정이에요. 약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뭐 제약이나 뭐 조금 제약사에서 조금 좋은 이슈 나오면 미국에서 그 부풀리기 나와가지고 정치적 의혹 아니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모더나 관련해가지고 다른 제약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거 터무니없는데 벌써 두 번째예요. 트럼프가 이거 효과 있는 백신이다라고 강조했었던 거, 자기도 맞고 있다고 강조했었던 거, 그것도 전문가들이 이거 위험성이 강한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홍보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말하는데, 요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자, 어제 처음 이제 그저께죠. 새벽에 이제 모더나가 터졌다면은 어제는 6월거든요. 잠깐 기사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11시 넘어가지고 종료할 거고요. 지금 확보가 됐으니까 좀 편하게 썰 좀 풀겠습니다. 자, 차트 잠깐만, 요 분봉 차트는 안 가리고 요거 잠깐만 가릴게요. 너무 크니까. 자, 이노비오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 주의 항체 형성 확인, 요거 나왔었는데, 요 이노비오에서 대표가 한국인입니다. 쥐랑 기니피그, 쥐 설치류죠. 설치류 실험에서 항체가 형성됐다고 발표되면서 요거 때문에도 조금 이제 반등들이 오곤 했는데, 이제 항체 형성됐다 얘기는 이제 이 업체 저 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시장에서 호재로 반영하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왜냐면은 그때 모더나 사태 한번 이제 겪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때그때 막 바로바로 반등이 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학습 능력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 같은 경우에 이제 모더나 관련주 찾기에 막 나섰으면은 이제 이노비오 관련주 찾기에 나서야 되는데, 오늘은 그런 움직임까지는 안 나왔어요. 오늘은 그냥 주시장에서는 그냥 그린 뉴딜 관련해가지고 뭐 포메탈 막 이런 것만 가고, 친환경주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였지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는. 다들 매매하시느라고 제 잡설을 좀 안 듣는 것 같으신데 조금씩 들으셔야 돼요. 듣고 계시죠? 네,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아셔야 되니까는. 매매 지금은 쉬세요. 지금은 막 매매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매매 10회차까지 했고 많이 했잖아요. 오늘 손절도 빠르게 잡았고 손절 포인트 2포인트 나왔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이제 10회 매매했을 때 손절 포인트가 2회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제 패턴에서는.
이게 딱 평균이에요. 제가 원래 10회를 매매하면 손절이 2회가 나오고 8번이 익절이 나오는 게 원래 평균치거든요. 승률 80%. 좀 컨디션 좋을 때는 이제 90%에서 100%가 나오는 거고, 이런 포인트가 딱 잡혔을 때는 매매를 그만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잘 될 때가 있잖아요. 뭐 로맨틱님이나 승규님이나 이제 매매 많이 하시니까 아실 텐데, 막 내가 매매를 막 많이 해서 막 20회, 30회까지 매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에 필 받아가지고. 포인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 내가 승률이 한 60%에서 70% 정도 된다. 원래 일반인들이 매매를 하면은 60%에서 70% 정도 나오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이상 횟수를 늘렸을 때 손절 포인트가 좀 더 많아지고 승률이 좀 더 낮아질 것 같다 그러면 거기서 스톱을 하세요. 계산해봤을 때 승률 60% 이상이 나왔다 싶으면 거기서 스톱하는 겁니다. 너무 이제 매매가 길어지면 그만큼 손절 포인트도 많이 잡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컨디션이 좋아도 개인 매매하실 때 승률이 60% 이상 잡힌다? 그러면 거기서 스톱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막 진짜 필 받아서 어제 같은 경우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손절도 많이 잡히고 익절도 많이 잡히긴 했지만 물론 익절이 더 많긴 했지만 다행히 막 포인트 진짜 미친 듯이 잡힐 때는 막 20회까지 매매 가잖아요 제가. 네, 원래 그렇게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컨디션도 좋고 그냥 잘 될 때는 그렇게 잡는데 원래 그렇게 하게 되면은 따라서 손절 포인트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익절 포인트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손절 포인트를 줄이는 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한 5번 매매했을 때 손절이 한두 번 정도만 잡혀야 돼요. 개인 매매에서는. 5번 매매했을 때 손절이 3번 이상 잡힌다 그러면 그날 매매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지금 현물 시장도 같이 보고 있는데 현물 시장은 그렇게 크게 재미는 없네요. 현물 항생도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중국이 양적 완화 한다 해도 그렇게 크게 못 올라오는 거 보면은 중국도 이제 힘이 조금씩 다하는 모습이에요. 그도 그럴 게 지금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었던 이제 중국 기업들 상폐되는 것도 많아지고 있고 미국에서 제재 아닌 제재들이 조금씩 강해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 원래 이거는 주식시장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뉴스이기 때문에 나스닥 차트를 켜드려야지 맞아. 5일 차트로 바꿔드리고 안 켜놨었네요. 나스닥은 만약에 들어가시는 포인트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20에서 30으로 앞자리 바뀌면서 쉽게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오전 구간에서는 이제 빅스 떨어지는 거 보면서 들어가기보다는 좀 관망 유지해 주시다가 빅스 이제 몸통 나오는 구간들 있잖아요. 점 포인트 말고 몸통 나오는 구간들에서 진입하세요. 만약에 진입하더라도 요 구간 진입할 때 30점 위에서 30.15 요 구간에 진입하면서 몸통이 나올 때 진입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원래 어제 말씀드렸던 중국 포인트들 하나만 짚어드리면은 어디까지 얘기했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양적 완화하고 뭐 중국에서 이제 돈 찍어내고 뭐 한다 그래도 시장이 못 올라가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잖아요. 일단 하웨이가 뭐 답 없이 지금 뭐 대만 쪽에서도 납품 안 해줄 거고 여러 군데에서 제재가 걸렸잖아요. 그거는 뭐 계속해서 이제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중국 기업들이 이제 나스닥에 상장하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제 중국판 스타벅스라고 불렸던 이제 루이싱이라는 커피숍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엄청 주목됐던 커피숍이에요. 스타벅스만큼 이제 중국에서 엄청 크게 성장하면서 중국의 커피 산업의 1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크게 성장했었던 기업인데, 요게 나스닥 이제 상장 폐지를 먹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뭐 미국에서 중국을 겨냥해서 상폐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중국에서 나오긴 했는데, 아니에요. 회계 부정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시기인데 이제 중국 기업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상폐를 먹었다, 이런 이슈들이 뜨니까는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썩 달갑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중국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만약에 시장 두 개를 두고 항생이랑 나스닥을 볼 때는 이제 중국 시장하고 연관된 항생은 조금 이제 매수 포인트는 피하면서 관망세를 강하게 가져가라. 차라리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제가 나스닥을 택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뭐 이제 하락할 때 하락 배팅하면 되는 거지만은 연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포인트들이 나오기 때문에 항생을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랑 함께 하실 때는 상관이 없는데 혼자 하실 때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자, 크게 빠지죠. 나스닥 매수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여기 진입 나와야 돼요. 30.2에서 30.15까지 진입 나와야지 매수 들어갈 수 있고, 지금은 들어가는 포인트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올려서 보게 되면은 매도 포인트가 나왔죠. 이번엔 똑같은 크기로 봉이 이제 3개가 잡혔는데, 상단 돌파하면서 몸통이 길게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요 구간에서 매도죠. 11시 6분 봉. 요거 뜨면서 같이 빠졌고요. 아마 여기서 매수 신호 뜰 때 들어갔으면 요 구간이죠. 안 들어가셨죠? 로맨티님, 제가 들어가시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는 자리예요. 안 들어가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매수는 여기 이제 요 몸통 여기에 나올 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아요. 한 번씩 더 확인하시고 가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항생도 워낙 포인트 길게 빠졌기 때문에 요구안에서 매수 한번 들어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물이 이제 매도로 좀 돌아서면서 부담스러운 구간이거든요. 현물 포인트가 엄청 빠졌어요. 현물이 지금 한 플러스 한 0.3에서 시작했던 게 마이너스 0.6까지 한 1%가 빠지면서 선물도 좀 같이 빠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매수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워요. 아직까진 매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말씀드리자마자 더 빠지는데 항생도 아직 매수 아니에요. 지금 3분봉, 5분봉, 10분봉 다 추세는 다 매도로 돌아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빠졌으면 됐겠지 하고 매수 들어가셨다가 큰일 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현물 너무 많이 빠지고 있고, 웃긴 거는 지금 오히려 상해 지수는 고압인데 그냥 홍콩이 다 얻어맞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진짜 웃긴 게 지금 홍콩은 오히려 코로나에서 지금 좀 안전하거든요. 확진자도 지금 계속해서 뭐 0명 나오고 있고, 코로나에서
지금 뭐 시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뭐 이슈 없죠. 코로나 터지면서 시위도 안 하고 있는 분위기고, 크게 발목 잡힐 거라고는 이제 원래 홍콩이 이제 관광 특수를 누려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는 이제 거기에서 온 악재들이 많고, 소비가 엄청 줄었죠, 홍콩에서. 홍콩 디즈니랜드는 시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폐장한 상태고, 그러니까 홍콩에 지금 돈줄이 말라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진짜 웃긴 게, 지금 혹시 지금 이제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최근에 이제 약속이 있어서 이제 명동에 한번 갔었는데, 와, 정말 명동에 점포 폐점된 데부터 해가지고요. 건물들의 공실이 엄청나더라고요. 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명동에 정말 오랜만에 간 건데, 우리나라에 뭐 어떻게 보면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잖아요. 정말 사람도 없고 유령도시처럼 변했더라고요. 건물의 공실이 그렇게 많은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옛날에 이태원에 뭐 그렇게 많았다라는데, 그거보다 더 심할 정도예요. 자, 항생은 여기 밑골이 길게 형성되니까는 여기서부터 한 매수 관점 한번 보시고요. 대신 요 꼬리 이탈 구간에서는 손절 잡으셔야 되고, 제가 보는 포인트는 200포인트까지만, 24,200포인트까지만 반등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빠졌으면 데스켓 바운트가 한번 나올 때가 됐고, 그 포지션이 한 200 정도. 예, 승규님 잘하셨어요. 꼭 잊지 마세요. 200까지만 보십시오. 그거 먹은 다음에 막 더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걸 못 먹어서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200의 총선이에요. 200 나오셔야 돼요. 200 총선이에요. 나오셔야 돼요. 지금 제가 저기 메모는 안 남겨놓고 있지만은 조금 아쉬워서 한 번 더 여기 너무 좋은 포인트였기 때문에 잡아드린 거고, 딱 80 그리고 200 딱 잡히잖아요. 그 정도만 드셔도 충분한 겁니다. 이건 안 적을 거예요. 제가 정규적으로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아서 매수 포인트 여기서 잡아드린 거고, 1003포인트까지 200 딱 잡아드린 거고, 나스닥은 아직이에요. 로멘티님 나스닥 아직이니까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빅스가 안 빠지잖아요. 안 빠지고 계속 있고, 사실 항생도 요거 지금 매수 전환 포인트 아니고 데스켓 바운드라고 말씀드렸고 딱 200이었어요. 아직 현물 포인트가 꺾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데스켓 바운스인지 아니면 정말 반등 구간인지를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더 가겠지 더 가겠지 하다가 눌림목에서 손절, 이런 경우 많잖아요. 물론 이거는 경험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잡아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선물 지표만 보시지 마시고 현물 지표들도 좀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좀 더 유리하세요. 그런 포인트들 좀 놓치지 말고 보시고. 지금 이제 중국도 다시 하락으로 전환됐고, 항생은 뭐 계속해서 이제 낙폭만 늘려가는 추세고, 선물이 앞서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아직이에요. 말씀드렸죠.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 이제 돈줄 말라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국 얘기를 좀 드렸는데, 비단 이제 다른 나라 이야기는 아니에요. 한국도 지금 심각합니다.
동네 상권이랑 비교가 안 돼요. 사실 지금 동네 상권이 오히려 더 좋을 거예요. 명동이나 뭐 이런 데 나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포 문 닫은 데가 너무 많아요. 장사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많고 저는 명동에 그렇게 사람이 없는 거를 처음 봤습니다. 그냥 집 앞에 동네 나가시는 것만큼 없어요. 지금 건물이 하나 있으면은 공실이 한 30% 이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말 다 했죠. 근데 지금 홍콩도 사정이 뭐 딱히 다르진 않습니다. 홍콩의 돈줄이 말라가고 있고 마땅한 이제 홍콩의 투자처들이 매력적인 투자처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돈줄이 계속 끊기고 있는 거고 유입도 적죠 그만큼. 중국에서 돈 푼다 그래서 그게 홍콩으로 갈 일도 없고 사실. 이래저래 홍콩은 지금 아쉬운 부분이 더 많은 상태예요. 홍콩 실업률도 발표했었는데 지금 얘네는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안 좋았거든요. 사실 그 시위 터지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7개월 동안 계속 증가만 하다가 결국에는 10년 최고치 찍었는데 홍콩은 쉽게 좋아질 건 없습니다. 사실상 그냥 시장이 그냥 연동돼가지고 움직이면서 시장에서는 돈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홍콩 실물 경기는 정말 최악인 상태고요. 그리고 홍콩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내 항공사들도 홍콩 재개되는 거는 7월 이후로 보고 있어요. 항공편들. 그러니까 이제 홍콩 경기도 좀 살아나는 거는 7월 이후로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항공편들이 7월 이후나 돼야 조금 증가할 거라 그러더라고요. 유럽은 조금 일찍 이제 6월부터 이제 재개한다고 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국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다. 잡설이지만은 이제 잡설이지만은 비틀즈 아시잖아요. 비틀즈. 비틀즈 앨범에 보면은 그 횡단보도 나오는 사진 있잖아요. 그 도로를 보수를 하고 싶고 페인트를 다시 칠하고 싶은데 여태까지 관광객들 때문에 그걸 못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겨우겨우 보수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태까지는 관광객이 워낙 많아서 못하던 작업이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겨우겨우 그걸 보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잡설이 길었지만 저희 오늘 매매는 무리 없이 80만원 수익까지 만들어 드렸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수 포인트 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항생도 요거 완전 반전 신호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베스켓 바운드였고 조금 더 열어두시고 보세요. 매수 신호가 뜰 때까지는 매수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꼭 인지하시고요. 확인하신 분들 1번만 눌러주세요.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들어가지 않으실 자리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오전장은 내가 어느 정도 벌었다 싶으시면 스톱. 저도 오늘은 여기서 스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회차까지 매매했고 총 8회 익절 2회 손절로 마무리했습니다. 나스닥은 56틱, 항상 65틱, 약 80만원 수익으로 마감했고요. 오늘장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야간 나스닥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박수치고 마감하겠습니다. 네, 개인 매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녹화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